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임좌혁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면에 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이 성함을 한 번 들으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에게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지금 척추 전문 병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척추와 관련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예, 제가 진료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허리나 목, 엉덩이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철원 씨 한번 불러볼까요? 어떤 노래지? 원, 투, 쓰리, 쓰리, 포. 꼬부랑 할머니가 몸이 기억하네.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이 노래를 언제까지 하려고? 진짜요? 예. 불렀잖아요. 근데 사실 어릴 때는 굉장히 신나게 막 꼬부랑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나 꼬부랑 할머니는 산을 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장님, 이 꼬부랑 할머니의 굽은 허리도 이게 다 척추가 문제인 거겠죠? 예, 그렇죠. 꼬부랑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허리가 반듯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졌고 통증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허리를 계속 구부릴 수밖에 없죠. 결국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다 보면 결국 꼬부랑 할머니가 된 거죠. 요추관 협착증이 심하게 나왔으니까 지금 통증 치료나 이런 걸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대 척추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노인성 척추질환이 바로 요추관 협착증인데요. 척추 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요추관 협착증은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주로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초기엔 흔한 요통이거니 하고 넘기기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통, 경련,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디스크와 증상이 비슷해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스크 탈출이 동반되면 배변, 배뇨 장애가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노인 척추 질환, 요추관 협착증. 어떻게 치료하고 또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저희가 네. 앞에서 꼬부랑 할머니 말씀도 드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꼿꼿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많이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게 꼬부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요추관 협착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척추 협착증 이 증상하고 같은 건가요? 그 척추 협착증은 목에서도 생길 수 있고 등에서 생길 수도 있고 허리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허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추관 협착증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요추관 협착증을 그냥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이 요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저는 꽤 봤거든요. 예. 그래서 요추관 협착증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이거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척추 속에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예. 이 통로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지게 되면은 신경이 압박되겠죠. 신경이 압박되면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당기거나 저림 증상이 생깁니다. 마치 8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좁아지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게 디스크인가 아닌가 가장 먼저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디스크랑 요추관 협착증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할 허리 수 있을까요? 디스크하고 요추관 협착증은 비슷한 증상이 일부 같이 공유되지만은 임상 증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허리 디스크는 증상 발현이 급격하고 예. 한쪽 다리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앉아서 쉬어도 통증 변화가 거의 없고 다리나 발가락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없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요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보통 양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
당기거나 저림증이 심해지지만 허리를 숙이거나 구부리면 통증이 감소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감각장애나 운동장애 증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예. 네. 앞에서 정상적인 요추관의 모양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요추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요추관 협착증이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좁아지나요? 예. 화면 위쪽은 정상 요추관 모양이고 화면 아래쪽은 좁아진 요추관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요추관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인대가 두꺼워지고 후관절이 자라나고 척추뼈가 자라나서 신경관 안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신경이 들어있는 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예. 이 좁아지게 되면 결국 신경이 압박되고 다리에 당기는 통증과 저림증이 발생하는 것을 이런 퇴행성 질환을 요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요추관 협착증이 있는 어르신들도 네. 계속 누워서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걷기도 해야 되고 좀 운동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서서히 아프고 또 두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또 증상이 있습니까? 감각장애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보통은 오래 서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할 때 증상이 심해지고 쪼그리고 앉고 서 있으면은 쪼그리고 앉거나 앉아 있으면 증상이 없어지니까 그 증상이 반복되는 것이 요추관 협착증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쪼그리고 앉거나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덜해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자세가 좋은 거예요? 자, 정상적인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요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봅시다. 허리를 구부릴 때는 척추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벌어지면서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넓어지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은 척추 후관절이 근접하면서 신경이 나간 구멍이 좁아지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이미 압박된 신경이 허리를 구부리면 신경 구멍이 약간 넓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소실되고 서면 이미 좁아진 신경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돼서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을 환자 스스로 회피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요추관 협착증이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은 이 협착증에 잘 걸리지 않는 건지 제 주변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척추관이 크게 태어나는 사람, 중간 크기로 태어나는 사람, 좁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선천적으로 좁게 태어난 사람이 조기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요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지만은 40세 이전에는 요추관 협착증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게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예. 나타날 그러니까 수 조기에 있다. 퇴행성 예. 변화가 있으면 올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또 간혹 허리가 아픈 분들 보면은 네. 이 배변이나 배뇨 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요추관 협착증으로도 이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까? 협착증이 매우 심해지면은 대소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병원을 다 방문하게 돼요. 네. 이게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이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디스크 파열이 되면 기존에 좁아진 신경관이 갑자기 더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겨우겨우 버티던 신경이 꽉 좁아지게 되면 대소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응급 상황으로 빠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는데 저희 외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라서 지금 같으면 병원에 모시고 갔겠지만 또 병원에 한번 같이 가 이런 말을 못 해본 게 참 저는 좀 한이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또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봐 사실은 또 병을 키워서 가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에 가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추관 협착증은 임상 증상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임상 증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측 진단이 가능해요. 거기에 합당한 MRI 증상 소견이 보였으면 진단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혹시 요추관 협착증이 디스크 말고도 증상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기 쉬운 질환이 있을까요? 좀 감별해야 될 그런 질환들이 있다면요? 예, 요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증상이 다리 당기는 통증하고 저림증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질환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 질환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감별해야 될 세 가지 질환은 허리 디스크와 일단 감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지 혈관이 막히는 말초동맥 질환이 있습니다. 그거와도 감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당뇨병성 신경병증하고도 구분이 감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이가 50세 이후로는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는 환자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 증상이 다 혼합돼서 나타나면 전문가도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러네요. 그렇지. 예. 일단은 네.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그 요추관 협착증이 일반 디스크와는 증상이 구분이 된다. 다른 병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방금 전에 그 소개해주신 말초 동맥 질환과도 증상이 이게 협착증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예,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증상의 일부는 비슷하지만은 하나는 혈관 질환이고 하나는 척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하지만은 감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감별이 매우 중요한데 혈관성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맥박을 촉진했을 때 감소하고 일정한 거리를 보행했을 때 다리가 터지거나 쪼인다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보행을 중지하면 바로 증상이 없어지는 반면에 요추관 협착증은 걸어가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유발되고 당연히 혈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맥박은 정상이겠죠. 네. 그다음에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증상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요추관 협착증은 환자가 걷는 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는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면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일단 이 요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네. 뭐 수술을 해야 할지 네. 또 물리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야 할지 걱정이 많은데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요추관 협착증 치료는 증상이 경미하냐 심한지에 따라서 크게 비수술적 치료를 하느냐 수술적 치료를 하느냐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운동요법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이 약간 짜증날 정도의 중등도 통증은 이런 치료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통증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신경통증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과 경막의 신경차단술이 있고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될 정도로 심하면은 할 수 없이 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신경에도 이렇게 성형술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왠지 신경이 약간 예뻐질 것 같아요. 그 예뻐지는 거랑 또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신경 성형을 받거나 아니면 신경 통증 치료만으로 혹시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경미한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호전이 됩니다. 호전이 되고 호전이 된 증상을 약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신경통증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신경통증 치료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요추관 협착증 치료의 신경통증 치료는 수술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아주 중요한 치료입니다. 신경통증 치료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MRI, CT상 협착증이 한 군데 있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두 군데, 세 군데 있으면은 전문가도 어느 신경이 환자 증상하고 관계되는지 많이 혼동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압박된 신경을 시차를 두고 신경 차단술을 해서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는지 그대로인지를 해서 환자의 증상과 일치하는 그런 걸 확인하여 진단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치료 목적으로 압박된 신경에 약물을 투입하면은 통증이 호전돼서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가능해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의사의 예상과 달리 어떤 환자는 수술 안 하고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신경통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수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이 결정이 되면 내가 정말 저 의사한테 맡겨서 증상이 좋아질까? 네. 결과가 좋을까? 이렇게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경통증 치료를 해서 증상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라도 좋아지는 사람은 수술 후에도 대부분 결과가 좋기 때문에 환자의 불안을 덜어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비수술적 치료만으로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아파도 정말 많이 아픈 것처럼 엄살이 심한 분도 계시고 네. 반면에 또 그 심각한 통증인데도 잘 참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수술을 해야 할 정도가 되면 증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수술을 해야 될 증상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째, 마비가 있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통증으로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짜증이 난다. 첫째 조건이고 이 조건이 수술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MRI상 증상이 협착증이 심해도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두 번째, 그 증상에 맞는 합당한 MRI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MRI상 그 합당한 소견이 보여도 이것만 갖고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아주 미약하거나 없다. 그럼 환자한테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졌을 때 환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환자들이 수술밖에 없네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환자 스스로도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인정을 하는군요. 예. 그렇군요. 네. 그래도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돼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허리 네. 수술입니다. 그렇죠. 허리는 또 몸의 중심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편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러 가지 뭐 병원을 순리하기도 하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나요? 예, 수술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두렵기 때문에 네. 수술 방법 중에서도 가능한 정상적인 조직, 즉 뼈나 근육이 손상이 적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 침습적 수술 방법을 권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적 예, 수술 방법.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최소한의 어떤 뭐 구멍을 내서 수술하는 방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라는 말이 붙으니까 왠지 나이도 좀 최소한의 나이가 있을 것 같고 네. 어떻습니까? 그 최소 침습적 수술 방법은 내과적 기저 질환이 없는 한 70세, 80세의 고령 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구나.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수술을 하실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추관 협착증 수술의 이제 치료 방법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예. 어떨 때 어떤 수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요추관 협착증 수술을 할 때는 그냥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나이, 협착증이 한 곳이냐, 두 곳이냐, 세 곳이냐, 한쪽만 증상이 있느냐, 양쪽에 증상이 있느냐, 그다음에 마취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모든 요인을 다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추관 협착증 그 수술 방법은 크게 최소 침습적 수술 방법과 전통적 수술 방법이 있는데 조직 손상이 가능한 적은 수술 방법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있고 현미경을 이용하는 미세 현미경 감압술이 있고 옆구리로 접근하는 사측방 경유 척추 유압술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으로 안 되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 아까 그 수술의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쭉 이렇게 설명을 나열을 해주셨는데 수술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좀 저희는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 방법이 좀 장점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최근 요추관 협착증 수술의 표준 수술로 인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모든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다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은 2개의 구멍을 작은 구멍을 갖고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도 적고 조직 손상도 적고 수혈도 필요 없고 조기에 회복이 되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회복도 빠르고 네. 근육 손상도 없고 흉터도 적다고 하면 사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 어르신들의 경우는 대부분 어떤 수술을 받게 되나요? 환자의 그 중증도에 대해서 다르지만은 아무리 고령이라 하더라도 적응증이 된다면은 양방향 척추 수술, 내시경 수술을 먼저 권하고 예. 뼈가 앞쪽으로 살짝 밀려서 척추 복원이 필요한 경우는 사측방 경우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도 다 안 되면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모든 척추뼈를 제거하고 뼈와 뼈 사이에 캐지를 삽입하고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척추 수술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큰 결심을 하고 나서 환자 입장에서는 받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생각이요? 언제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어. 재활하고 회복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적은 수술일수록 조기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고 후유증이 적고 네. 손상이 큰 수술일수록 회복도 느리고 재활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빨리 회복이 되는 정도는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될까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보통 5일에서 7일 만에 퇴원을 하고 오. 그리고 일상생활에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짧게는 4주에서 6주에서 일상 직장에 보통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이제 복귀가 빠른 수술 같은 경우는 후유증도 적다. 다만 이제 그렇죠. 큰 수술일 경우에 후유증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 있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좀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요? 보통은 통증 네. 그리고 항상 그 후유증이 남느냐 안 남느냐는 신경 손상이 오기 전 최적기에 수술을 해야지 후유증이 적은데 많은 환자들이 참다 보면 병을 키워서 신경 손상이 이미 와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손상이 와 있으니까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네. 네. 무엇보다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면은 이게 회복하기 힘들다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만큼 평소 관리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 통증이 있는데도 끝까지 이제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꼭 이런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요추관 협착증이 진단이 되면은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만성화되고 모든 비수술적 치료에 실패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이 힘들다 이런 환자들은 수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당기거나 오래 걷지 못하면 병을 키우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가 좋을지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어르신들의 네.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죠. 네. 요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좌혁 원장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